은퇴. 누군가에게는 평생 일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정체성의 위기다. 62세에 성공한 변호사로 은퇴한 사람을 떠올려 보자. 법정에서 날카로운 논쟁을 펼치고 고객의 신뢰를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 그는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책을 읽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삶을 꿈꿨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은퇴 1년 만에 그는 재정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잃고 폐인처럼 살아가게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의 몰락에는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며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 나도 당신도 언젠가 은퇴할 날이 온다. 그때를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글에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의 함정과 그걸 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본론 은퇴 후 몰락의 4가지 이유와 교훈.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다. 삶의 구조, 정체성, 재정, 관계가 모두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다. 성공한 변호사였던 그는 왜 은퇴 1년 만에 모든 걸 잃었을까? 그의 몰락에는 4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각각의 이유를 깊이 파헤치며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자. 1. 재정 계획의 부재. 돈이 다가 아니다. 하지만 없으면 망한다. 첫 번째 이유는 재정 계획의 부재다. 변호사로 일하며 그는 꽤 큰 돈을 벌었다. 고급 아파트, 외제차, 자녀들의 해외 유학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통장 잔고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왜? 그는 은퇴 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했고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 게다가 은퇴 자금을 단일 자산 부동산에 몰아넣었고 시장 변동으로 큰 손실을 봤다. 사례 1. 김 변호사의 부동산 투자 실패. 김 변호사 가명 63세는 은퇴 전 부동산에 전 재산의 80%를 투자했다.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아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은퇴 직후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고 그의 자산은 반토막이 됐다. 임대 수익을 기대했지만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월세도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집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빚만 늘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은퇴 후에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은퇴 후엔 돈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교훈. 분산 투자와 현실적인 지출 계획. 은퇴 후 재정 계획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지출 계획과 분산 투자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의 6070%는 안정적인 자산 채권, 예금 등에 나머지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성장 자산에 분배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계산할 때는 의료비,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비용, 자녀 결혼, 부모 요양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한 사람이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매달 300만 원을 쓴다면 25년간 약 9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 2%를 적용하면 12억 원 가까이 준비해야 한다. 이걸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김 변호사처럼 큰 코 다친다. 2. 정체성 상실. 일나라는 착각. 두 번째 이유는 정체성 상실이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함이 곧 자신이라고 믿었다. 법정에서 존경받고 동료들과 논쟁하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었다.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은 그를 우울증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늙은이 같아요. 사례 2. 박 교수의 은퇴 후 우울증. 박 교수 가명 65세는 명문대에서 30년간 강의한 학자였다. 은퇴 후 그는 강단을 떠나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허함에 시달렸다. 학생들의 존경, 동료들과의 학문적 토론이 사라지자 그는 집에서 TV만 보거나 술을 마셨다. 결국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틀어졌다. 박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교수라는 직함을 잃고 나니
내가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교훈 새로운 정체성 찾기. 은퇴는 직업을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다. 그러려면 은퇴 전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미를 직업처럼 발전시키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다. 은퇴 후 성공적으로 제2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개 은퇴 5년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은퇴자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을 운영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다. 그는 내가 도서관의 이야기꾼이 됐어요 라며 웃었다. 우리도 은퇴 후 나를 정의할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3. 사회적 고립 관계는 돈보다 소중하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이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며 동료, 고객, 업계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관계는 대부분 끊겼다. 그는 사무실에 갈 일이 없어졌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접촉도 줄었다. 친구를 만나려 해도 다들 바빠서 시간이 안 맞았다. 결국 그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외로움은 그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었다. 사례 3. 최 사장의 고립된 은퇴 생활. 최 사장 가명 61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바쁜 삶을 살았다. 은퇴 후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만나지 못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는 골프를 치거나 동호회에 가입해 보려 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내가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고 한탄했다. 교훈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 만들기.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면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은퇴 전부터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에 참여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은퇴자들이 시니어 클럽에 가입해 등산, 요리,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한국에서도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나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들이자. 4. 목적 상실.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다. 마지막 이유는 삶의 목적 상실이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며 매일 목표가 있었다. 사건을 해결하고 고객을 돕고 더 나은 변호사가 되는 것.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쳤지만 그건 일시적인 즐거움일 뿐이었다. 그는 내가 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목적 없는 삶은 그를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사례 3. 제사용 최 사장의 무기력. 최 사장은 은퇴 후 처음엔 여행과 골프를 즐겼지만 몇 달 지나니 그것도 시들해졌다. 그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무기력증에 빠졌고 건강도 나빠졌다. 교훈. 새로운 목표 세우기. 은퇴 후 삶의 목적을 부여하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하거나 자서전을 쓰는 거다. 미국의 한 은퇴자는 은퇴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라고 말했다. 우리도 은퇴 후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자. 예를 들어 매일 30분 책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같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62세 변호사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재정 계획, 정체성, 사회적 관계, 삶의 목적. 이 네 가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네 가지를 잘 준비한다면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자. 예를 들어 매달 저축하는 금액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거나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해보는 거다.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의 몰락 스토리가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 행동을 시작하자. 추가 팁 은퇴 준비를 위한 실천 가이드. 매년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계산하라. 금융 플래너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체성 은퇴 5년 전부터 새로운 취미나 역할을 탐색하라. 예를 들어 사진, 글쓰기, 요리 같은 걸 시작해보자. 관계 정기적으로 친구, 가족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라.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자. 목적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업하고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라. 예를 들어 1년 안에 책 50권 읽기 같은 목표를 세워보자.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준비만 잘한다면 당신의 은퇴는 몰락이 아니라 황금기일 수 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자.